충분한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운전하는 차엔 필수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현대 2018년형 투싼 페이스리프트 2.0 디젤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림입니다. 2,430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기아가 쓰는 R엔진, 참 좋은 엔진인데요. 좀 시끄럽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연비와 힘 둘 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 투싼부터 팰리세이드까지 널리 쓰이겠죠?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건 좀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면 요소수 넣어야겠죠?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는 건 참으로 반가운 건데요. 2017년형만 해도 6단 자동 변속기였습니다. 중고로 투싼을 사실 분들은 이 포인트는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연비에서도 좋고 가속감에서도 더 뛰어나니 잘된 일입니다. 변속기 내구성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큰 이슈는 없으니까 괜찮은 걸로 봐야겠죠. 디젤 엔진 차량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하나 있다면 바로 ISG, 공회전 제한장치입니다. 디젤의 경우 태생의 소음 진동이 가장 큰 문제인데 물론 차라는 게 처음 사면 다 조용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고요. 한 2년만 지나면 차가 아주 갤갤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운행할 때야 그나마 풍절음과 노면 소음에 덮여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정차 시에는 진짜 답도 없어요. 그럴 때 ISG 기능이 있다면 정차 시에 시동을 꺼주니까 소음 진동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시동 꺼놓는 기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동 꺼질 당시에 엔진 피스톤 위치와 잦은 시동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AGM 배터리가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꽤나 비싼 기술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룸미러 앞쪽에 있는 카메라 모듈로 작동하는 지능형 안전 기술인데요. 운전자가 앞차의 급정거를 알아채지 못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그러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 밟습니다. 아주 강하게 밟아요. 차로 이탈 보조 역시 운전자의 주의 산만으로 인해 차선을 넘어갈 경우 차가 알아서 차선 안으로 밀어주는 기능인데요. 시속 60km 이상 넘어가면 계기판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운전할 때 좋은 이유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 코너가 나온다 싶으면 차가 알아서 핸들을 살살 눌러주니까 손에 힘이 덜 들어가고 참 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달린 차량들처럼 차선의 가운데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전에는 집중해야겠죠. 초보 운전의 경우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언덕길에서 정차 후 재출발 시에 차가 뒤로 밀리는 건데요. 아무리 자동 미션의 차량이라고 해도 경사가 높으면 차가 살짝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놓아도 차는 절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고 해도 차는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가 운전자가 악셀을 밟아 앞으로 나가는 힘이 충분히 나오면 그때 브레이크를 놓기 때문에 조금도 뒤로 밀리지 않아요. 이제 언덕에서 차가 뒤로 밀려서 뒷차 박을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후방 주차 센서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후방 센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카메라로 보는 것과 센서가 알려주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양쪽 사이드의 경우 카메라보다 센서를 믿는 게 나아요.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분이라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후방 센서는 필수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기본적으로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고 비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물기 금방 마르라고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리 각도 조절도 운전석에서 버튼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펴고 접는 건 역시 자동으로 세팅해 놓으면 문 잠글 땐 접히고 잠금 해제하면 자동으로 펴집니다.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의 경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에 허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가 갈릴 정도로 중요한 옵션인데요. 특히 장거리 운전 시 허리가 자주 쑤시는 분들은 허리 지지대의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트가 요추 부분만 잘 받쳐줘도 허리 쑤실 일은 많이 줄어드니까요. 현대 기아차 소형 SUV에서는 만날 수 없는 2열 리클라이닝 시트 적용됩니다. 2열 시트를 살짝 뒤로 눕힐 수 있는 기능인데요. 특히 뒤에서 편하게 잠들기 위해선 이 시트의 각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를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꼭 한번 눈여겨봐야 할 기능이에요. 오르간 타입의 가속 페달도 매우 환영할 만한 옵션입니다. 이게 보통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소나타급 이상에서나 달아주는 옵션인데요. 오르간 페달이 일반 페달에 비해 발목의 스트레스가 훨씬 덜합니다. 일반 페달의 경우 발가락부터 발 앞꿈치까지만 페달을 조절하게 되는데 발바닥의 일부만 사용하니까 운전할 때는 피로도가 좀 금방 쌓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오르간 페달의 경우 발바닥 전체로 컨트롤을 하게 되다 보니 발바닥이 받는 부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목도 덜 아프고 장시간 운전하기에도 부담이 없죠. 시내 운전 시 매우 편하게 느껴지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트림 단점입니다.
계기판은 슈퍼비전 클러스터입니다. 하지만 가운데 정보창은 모노 LCD입니다. 흑백 액정이란 소린데요. 요즘 흑백 액정 어디서 돈 주고 사오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은데 현대는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 잘도 끼워 넣었네요. 모노 LCD가 흑백인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표시되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고 프레임도 낮기 때문에 즉각적인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엔 좀 부족한 편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프리미엄 트림까지 올라가도 옵션을 넣지 않으면 이 흑백 LCD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수동 룸미러가 아쉬운 이유는 후방 차량이 상향등을 쏠 경우 직접 손으로 룸미러 눌러주어 디밍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CM 룸미러의 경우 센서가 작동하면서 알아서 디밍을 하거든요. 물론 뒷유리를 진하게 틴팅하면 뒷차의 상향등으로 인한 눈부심을 조금 해결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좀 아쉽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쉬운 점은 ECM 룸미러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패스도 같이 안됩니다. 이 차 가격에 스마트키까지 바라는 건 무리였을까요? 물론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겐 폴딩키나 스마트키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편의성 면에서 폴딩키가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자들이야 바지 주머니에 자동차 키 넣고 다니니까 별 문제 안 되겠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가방에 넣고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폴딩키는 일일이 꺼내서 문 열어주고 키 꽂아서 시동 걸어줘야 하기 때문에 여간 귀찮은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에어컨이 굳이 오토일 필요가 있어? 네,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쓰시는 에어컨 중에 수동 에어컨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차야말로 오토 에어컨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차의 경우 온도 조절하고 더우면 풍량 올렸다가 시원해지면 풍량 내리고 바람은 적당한데 공기가 차다 싶으면 다시 온도 올리고 뭐 엄청 귀찮겠죠. 이렇게 운전하면서 공조 조절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정신없을 겁니다. 특히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엔 더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추워, 더워, 바람이 너무 세, 바람이 너무 약해 등등 그거 다 들어주면서 운전하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지옥 같죠. 그러니까 이 차에 매뉴얼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점은 분명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풋 파킹 브레이크가 핸드 파킹 브레이크에 비해 공간을 조금 차지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오토홀드 역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토홀드가 뭐가 필요한가 싶으시겠지만 오토홀드만큼 차량 재구매 시 꼭 따져보는 옵션도 없거든요. 오토홀드를 안 써봐서 그렇지 한번 써보면 시내에서 이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또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기어를 피해 놓고 시동을 끄면 알아서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차가 굴러갈 일도 없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티어링의 경우 열선이 없는 우레탄 스티어링인데요. 우레탄 스티어링의 문제점은 뭐 열선이 없는 것까지는 옵션으로 가야 하니까 그렇다 칠 수 있지만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미끄럽고 맨손으로 잡았을 때 그 감촉이 참을 수 없는 싸구려 재질입니다. 운전하는 내내 스티어링을 잡고 운전할 텐데 그럴 때마다 아마 아쉬움이 넘치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옵션을 안 올렸을까 이러실 겁니다. 그 정도로 재질감이 구립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페시아 가운데 이상한 5인치 모노 LCD 액정 들어갑니다. 미디어 액정인데 남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고요? 너무 볼품이 없어서 택시인 줄 알 겁니다. 모던 트림입니다. 2,557만원이고요. 스마트 대비 127만원 올랐습니다. 요즘 LED 데이라이트 없는 차가 없죠. 데이라이트는 멋도 멋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외장 옵션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데이라이트가 달려있는 차의 경우 달려있지 않은 차보다 사고날 확률이 더 적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라이트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 입장에선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서로 더 조심히 운전하게 되겠죠. 스티어링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도 추가됩니다. 열선 스티어링이 겨울에는 정말 꿀 기능인데요. 특히 손이 차가워서 겨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꽁꽁 얼어붙는 핸들 잡는 거 이거 정말 고역입니다. 겨울에 차갑게 얼어버린 핸들을 맨손으로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차갑다 못해 아프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열선 스티어링의 경우 작동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빨리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손보다 더 꼭 잡게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또한 열선 스티어링은 이 따뜻함 때문에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운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전 자세도 아주 올바르게 되겠죠. 열선 시트의 경우 과감하게 전자석에 적용됩니다. 열선 핸들만큼 열선 시트도 필수적인 기능인데요. 겨울에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엔진이 열받지 않는 이상 차 안은 너무 춥습니다. 그럴 때 열선 시트가 톡톡히 역할을 해주는데요. 현대 기아차 열선 시트의 경우 생각보다 엄청 뜨끈한 편이라 몸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스마트 키의 경우 여성분들에게 특히 편리한 옵션인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차키를 주머니보단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편이잖아요. 일반 폴딩 키 타입이라면 차문 열 때마다 일일이 꺼내줘야 하지만
스마트키라면 그냥 가방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시동 걸면 되니까 편합니다. 외출 시에 스마트키 들어있는 가방 찾는 게 일이지 가방에서 차키 찾는 일은 이제 없겠죠? 2열로 공기를 직접 보내주는 에어벤트는 이 차를 패밀리카로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옵션입니다. 만약 2열 에어벤트가 없다면 1열이야 송풍구가 많아서 금방 온도가 안정되지만 뒷좌석의 경우 바람이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1열보다 늦게 온도가 맞춰집니다. 거기에 1열에만 계속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공기가 균일하게 맞춰지지 않아요. 이러면 결국 앞사람은 따뜻하지만 뒷사람은 계속 추운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혼자 타는 차라면 상관없지만 패밀리카라면 이런 상황 말도 안 되겠죠. 하지만 2열 에어벤트가 있다면 이런 문제 전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뒷좌석에 아이나 어른을 태우는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은 2열 에어벤트의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던 트림 단점입니다. 차값이 2,60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차값이 130만원이나 오른 건데 가죽 핸들, 열선 시트, 2열 송풍구 정도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열선 시트 넣어주면서 운전석 통풍 시트만이라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역시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름 정말 덥고 습한 거 인정하시죠? 아무리 차 안이라고 해도 등과 엉덩이에 땀 차는 건 에어컨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건 정말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트렁크와 동승석 통풍 시트 같은 건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모던 트림입니다.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2,847만원이고요. 모던 트림 대비 290만원 올랐습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여름에 필수인 옵션인데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동승자보다 운전으로 인하여 체온이 1도 정도 높아진다고 하죠. 그럴 때 에어컨만으로는 체온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통풍 시트의 경우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함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통풍 시트 쓰는데요. 시원한 것도 있지만 역시 통풍 시트는 쾌적한 맛에 쓰는 거죠. 블루링크의 경우 5년 무료 이용이 가능한 기능인데요.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미리 차량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 기능은 차량에 미리 목적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이게 정말 편합니다. 옛날 같으면 차에 타서 내비 켜고 목적지 입력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한 후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블루링크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미리 검색한 위치를 보내놓고 나중에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내비게이션을 미리 보내놓은 목적지가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목적지 설정하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차에 타서 목적지를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편해요. 후방 카메라 적용됩니다. 요즘 후방 카메라 없는 차가 없죠. 후방 카메라의 경우 차량 거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을 꺾는 대로 주차 라인이 이동합니다. 처음엔 이게 믿을만한가 싶었지만 좀 타다 보니까 정말 꺾인 위치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오토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이 따로 온도 조절이 되는데요. 굳이 운전자가 동승자와 온도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수석 사람이 덥다고 하면 알아서 온도 내리라고 하면 되고 춥다고 하면 온도 올리라고 하면 됩니다. 양쪽으로 서로 다른 온도의 바람이 나오니까 각자 쾌적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운전석 유리의 경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는데요. 운전석 창문을 원터치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올라가는 중간에 사람의 신체가 끼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때문에 유리가 목이나 팔을 누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이프티란 이름이 붙는 겁니다. 프리미엄 트림 단점입니다. 투싼 정도면 충분히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충분한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운전하는 차엔 필수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 시트 기능 빠져 있는데요. 운전석 전동 시트를 끼워주면서 이걸 뺀 건 현대의 성의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값이 2,847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얼티밋 에디션처럼 알로이 페달이 아닙니다. 프리미엄은 일반 고무 페달인 상황인데 일반 고무 페달의 경우 특이하게 알로이 페달에 비해 비가 왔을 경우 페달과 신발의 접촉면이 좀 미끄럽더라고요. 뭔가 재질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어의 경우 가장 아쉬운 게 바로 패들 시프트를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건데요. 이걸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 트림에서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얼티밋 에디션 트림입니다. 2,965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118만원 올랐습니다. 장점입니다.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의 경우 정말 내가 운전을 좀 험하게 하겠다 싶으신 분은 꼭 생각해 보셔야 할 옵션입니다. 브레이크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의 경우 브레이크를 강하게 자주 밟게 되잖아요. 그럴 때 대용량 브레이크의 경우 냉각도 빠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잠기는 페이드 현상이 일반 크기의 디스크 차량보다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운전할 수 있겠죠. 풀 LED 헤드램프의 경우 광량도 광량이지만 시인성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빛이 명확하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밝고요. 색 온도도 프로젝션 같은 노란빛이 아니라
하얀 빛이기 때문에 LED DRL과 컬러가 맞아서 이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밤눈이 좀 어둡다 싶으신 분들은 안전 측면에서도 LED 헤드램프를 다시는 게 좋아요. 특히 투싼의 경우 LED 헤드램프와 일반 프로젝션 헤드램프 간의 디자인 퀄리티 차이가 심해서 겉멋을 포기 못하시는 분은 꼭 넣으셔야 합니다.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의 경우 일반 가죽 스티어링 휠에 비해 약간 더 푹신한 감도 있으면서 마찰력이 올라온 느낌을 줍니다. 특히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일반 스티어링은 아무래도 맨들거리기 때문에 손이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반펀칭의 경우 구멍이 송송 뚫려 있기 때문에 미끄러짐도 덜합니다. 반펀칭이 뭐 대수인가 싶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일 만지는 스티어링 휠이나 기어노브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급 소재일수록 운전자에게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봐요. 매일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을 만지던 사람은 일반 가죽 스티어링을 만지는 순간 엥? 이게 뭐야? 일반 가죽 스티어링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으실 겁니다. 튜닝을 싫어하는 제가 차를 사자마자 바로 하는 튜닝은 바로 이 알로이 페달 교체입니다. 알로이 페달의 경우 페달이 알루미늄이라 보는 맛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반 고무 페달보다 덜 미끄럽다는 겁니다. 특히 비가 와서 신발이 젖었을 때 일반 고무 페달은 좀 미끄러운 감이 있는데요. 알로이 페달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만족감이 높습니다. 패들 시프트의 경우 자주 쓰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만 쓴다고 하면 사람에 따라 필수라고도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주행하다가 갑자기 툭 치고 나가야 할 때 악셀을 밟으면서 패들 시프트로 기어를 한 단 내리면 왠지 스포츠카 타는 기분이 들거든요. 기어 변속이 엄청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죠. 얼티밋 에디션 단점입니다. 프리미엄보다 비싸지만 프리미엄의 옵션이 다 들어오면서 비싼 게 아닙니다. 얼티밋 에디션이 혼자 타는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의 에디션이라는 건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고 최소한 운전석 전동 시트는 넣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타니까 전동 시트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프리미어에서는 전동 시트 넣으면서 메모리 시트는 왜 안 해준 건데요?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거기다 얼티밋 에디션은 프리미엄보다 비싼데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스티어링이 반펀칭이고 페달이 알로이고 통풍 시트 다 되는데 가운데 센터 페시아는 택시 같은 5인치 모노 액정이 박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 별로겠죠?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